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원래 이거 국내 뉴스만 해서 지금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은 다 작업이 끝났는데 방금 전에 엄청난 뉴스를 하나 발견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끼워 넣을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국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뉴스 앞단에 바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고요. 지금 investing.com에서 나오는 건데 미국 SEC가 FTX의 FTT 아시죠? FTT를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뉴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요. investing.com 말고도 코인데스크에서도 거래소 토큰을 보안이다. 그러니까 보안이 아니고요. 증권형 토큰이다. 이건 지금 세큐리티라서 보안으로 번역이 되는데 거래소 토큰을 증권이라고 부른다. SEC가.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어차피 FTT, FTX 망한 거 아니냐?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코인데스크나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코인데스크가 누구 거죠? DCG 그룹 산하에 있는 거고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토큰이 있습니까? 코인베이스 코인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뉴스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거래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짧게 영상을 준비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뉴스는 찾아보시고 제가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BNB, 바이낸스의 BNB 또 뭐가 있을까요? 후오비의 HT 토큰 그리고 OKX의 OKB 토큰 다들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토큰이잖아요. 이게 증권으로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른 거는 차처하고 바이낸스만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외국 뉴스에서 제가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또 드릴 건데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낸스가 코인베이스처럼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이저 디지털 인수한다고 싸워서 결국에 바이낸스 US가 승리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자금들 FTX 때문에 이게 의심을 사니까 좀 메이저하지 않고 마이너한 데서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자기는 모르겠다 하고 삭제해버리고 사업부 자체를 철수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 바이낸스 안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가 잡혀 있는지 이게 빚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건실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안에서 BNB 토큰의 가격이 어떨지 최근에 크립토 펀드를 만들자, 그러니까 재건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자고 짜오장펑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펀드의 40% 이상이 BNB 토큰 가격으로 메워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BNB 토큰이 증권으로 FTT처럼 분류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상패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미국 법상 그렇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될 거고요. BNB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대부분 상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패 결정이 내려지면 사람들이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서 물론 멀리 보고 증권형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를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팔겠죠.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바이낸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아니면 긴밀하게 컨택을 해서 빨리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쇼크가 올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BNB 토큰 가격이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HT나 OKB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낸스랑 이런 거래소들의 준비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겁먹고 출금을 할 수 있겠죠? 이전에 저희가 FTT 그 문제나 이런 걸로 FTX에서 문제를 보았듯이 거래소 자체의 존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FTX랑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를 쳤든 안 쳤든 간에 사람들이 돈을 출금하기 시작하고 BNB를 팔아넘기고 HT, OKB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가 되면. 만약에 증권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할 거고 가치가 폭락하게 될 거다. 이거는 추측입니다. 언제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 제가 FTT 위험하다고 예전에 완전 터지기 전에 한번 방송 찍어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올해 봄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이게 뒤에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 BNB나 이런 게 안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굳이 그런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BNB가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물론 크립토 윈터에서 가장 적게 빠지긴 했지만 위험하다. 대비를 하셔라. 이런 사유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게 됐고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소에서도 자금은 항상 콜드 월렛에 넣어두시길 바라고, 조금 더 안전한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증권 라이센스가 있는 뭐 항상 말하는 INX나 이런 데 안전하지만 좀 불편하다, 조금 더 진보된 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래소, 지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소에 잠시 옮겨두시는 게 어떤가. 당장 거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뉴스 보시죠. 이번 주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저는 이번 올해 4월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벌써 8개월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만들어진 영상물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서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됐고요.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영상으로 올해 국내 뉴스, 해외 뉴스, 그리고 INX 간략한 소식 전달해 드리고 아마 올해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스량이 국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해외 뉴스가 제법 있거든요. 최대한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길이 관계상 나눠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나면은 내년 초에는 올해 4월 달에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의 모습처럼 좀 더 분석이 들어간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뭐 기관이든 뭐 부동산이 됐든, 그리고 또 특히나 국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1월 달에 나오는 걸로 뒤에 뉴스에 나올 건데, 그거 관련해서도 좀 심층 분석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작을 해서 연초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뉴스고요. 끝없이 추락한 코인, 새 증권형 토큰 새 시장이 열린다. 증권형 토큰이 새 시장이 열린다는 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들었고 규제가 다 완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의 파이를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전통금융에 대한 관심을 계속 전달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뉴스가 맞거든요. 이걸 전달 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12월 20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 시점 기준으로 있었던 뉴스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데 되게 다른 큰 이슈들이 있으면 그걸 전달해 드릴 거고, 끊임없이 나온 뉴스들 있잖아요. 사실 있긴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는 쳐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감을 좀 받자는 거죠. 끊임없이 언론사, 미디어, 각종 매체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될 거고, 그리고 특히나 내년 1월 달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법이 이제 제정되고 나면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권형 토큰 관련된 시장이 국내에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국내 뉴스에 많은 토픽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가오고 있구나, 스스로가 조금 자각을 하자는 의미로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시죠. 어떤 뉴스가 있었나. 결국은 뭐 증권사들이 많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악재들이 많았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 뉴스인데요. 언론 매체나 증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증권인가? 저는 굉장히 큰 이슈죠.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많은 코인이나 토큰들이 증권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저희 구독자들은 봐야 할까? 증권형 토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리플랩스에서도 계속 좋은 방어를 하고 있고요. 또 SEC도 공격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는 몰라요. 리플이 꼭 이길 거다, 혹은 SEC가 이길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하얀색 선, 이게 100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위에는 다 증권이고 저 밑에는 다 크립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리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돼도 아직 크립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SEC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한 90%까지 는 증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리플이 엄청나게 증권성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왈가불가할 필요조차 없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싸운 잡코인도 아니고 리플을 가지고 이렇게 SEC가 걸고 넘어진 이유는 리플에 대한 상징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리플이 증권성으로 판명되거나 혹은 안 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제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리플에 준하는 정도 혹은 못 미치는 하위 테스트에 걸리는 코인들은 사실 대부분 증권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이 증권으로 될 것 같냐? 그건 아직 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합의를 보고 증권이긴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를 하고 너도 뭐 잘한 거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리플이 증권이 아닌 걸로 판결이 돼서 리플랩스가 이겼다. 그러면 이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 드리려고 이 뉴스를 킨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코인 업계나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리플이 증권이 아니니까 코인들은 다 증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오산입니다. 리플 정도는 겨우 증권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긴다면. 그러면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시작을 거의 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SEC에서도. 인력을 늘린 게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리플 하나 하고 끝낼 거면 인력을 그렇게 안 늘리겠죠. 지금 SEC 인원이 엄청나게 충원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증권성에 대한 조사를 리플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게 두 번째는 이거죠. SEC가 증권으로 판단시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투자를 처음에 잘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코인이 국내에서 상패를 다 됐어. 해외에서 빼서는 원화로 뺄 수가 없잖아요. 국내 거래소를 거쳐야 이게 원화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서 뭐 외화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관리법에 따라서 절차상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증권이냐 아니냐는 큰 이슈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향후 결정이 있을 거에 대해서 순간 충격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벗어난 토큰들은 그래도 좀 안정화될 거다. 오히려 더 불이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런 리스크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은 좀 부들부들 떨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법규 자체를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SEC에서 한 거를 그대로 쓸 거냐, 혹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거냐, 뒤에 뉴스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리플이 증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슈는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주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STO 합법이거든요. 사업을 하기가 좀 수월한데 크립토는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반대죠, 우리나라랑. 그래서 크립토를 하려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한다. 잘 아시는 부분도 많죠? 예를 들자면 SBI 엄청 유명하죠. 미쓰비시나 이런 데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다. 그래서 뭐 STO도 있고 뭐 크립토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금융업계에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아무리 이제 잃어버린 몇십 년 한다 해도 일본 금융 파워를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기업이 움직인다고 하면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ADDX나 뭐 이런 데가 좀 푸상이나 뭐 이런 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이 만약에 오픈해서 치고 나온다고 하면은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거다. 국내 뉴스는 세 편으로 나눠서 제작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제작은 다 된 상태라서 수요일 내에 이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